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불교 방송과 불교 신문이 공동 제작하는 대학생 전법을 묻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글로벌 수행 놀이터. 시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도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시절 인연이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보다 저희의 능력보다 좀 과분하게 주목을 받게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시간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홍대 안에 원래 있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법인을 이제 인수해서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도심 속 사찰이죠. 그렇게 변신을 했는데 어쨌든 청년들한테는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로망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홍대 안에 있는 특히 우리 수행, 명상하는 그런 템플스테이, 그런 게스트하우스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도심 속 명상 게스트하우스. 지금까지 한 30여 개국에서 외국인들이 한 달에 300명 정도씩 온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또 다른 SNS로 조금씩 입소문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거든요. 그래서 임대비하고 운영비를 수행하고 템플스테이 이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명상 수행 프로그램으로만 이제 우리가 자생할 수 있다라는 걸 하면 또 증명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직 인건비는 못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다 맡겼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서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걸 또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고 어터너티브 라이프라 하죠. 대체 삶. 이제 우리 속세에서 경쟁하고 힘들게 그렇게 건강을 해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사회인데 좀 건강하고 즐겁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여기서 직접 주인공이 돼서 그런 수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새벽 예불을 시작으로 합니다. 의식은 최소화하고 다홍선을 영어로 다 같이 외치고 그다음에 바로 108배를 하고 좌선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다 같이 밥 먹고 청소하고 오후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많은 부분이 이제 청년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한 70% 정도라면 이제 스님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한 30%, 7대3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나 다도나 기존 우리 전통적인 수행 방식 플러스 이제 그림 명상, 그림으로 수행하는, 명상하는 그림 명상 프로그램도 있고 내 몸을 관찰하고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명상 댄스 수업도 있고. 안녕하세요. 부끄러워요. 오늘 기존 요가 방식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요가 방식이라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몸이 늦게 풀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호흡하면서 풀어질 때까지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가가 티칭이 없이 그냥 같이 하는 거라고 해서 조금 어색하기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잘 알려주시기도 하고 같이 이제 수련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클래스는 사실 이제 막 시작합니다. 1년 6개월 동안은 교리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재밌는 수행 그런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이제 문턱을 낮추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는 우리 후천님 가르침을 천천히 지금까지 기다린 거죠. 때가 올 때까지. 서울에 나와 보니까 수행하고 갈고 닦은 고수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스님들인데 많이 만나게 됐고 공부하신 거를 이렇게 청년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처음 취지는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까 많은 스님들이 또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포교 방식에 대한.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찾아오셨고 그 스님들과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북 콘서트도 하고요. 또는 이제 전시회, 초대전 같은 전시회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처음 이제 저희한테 예약을 했던 친구는 폴란드에서 온 제이콥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훈남이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회사를 안 가도 자기 회사는 미국에 있는데 회사를 가지 않고도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니까 밖에서 일을 해도 되는 직업을 가진 친구가 한국으로 왔어요. 여기서 이제 한 달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있고 3달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9개월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고. It was very impressive the first time I came here. I feel it's wonderfully designed and it also very well shows the principles of Buddhism. So I'm very happy to be here and there is some kind of aura that always keeps me coming back. I didn't know too much about Buddhism. I was interested in practices that Buddhist follows, so I was very interested just to see how it looks like. I was a little bit intimidated at first, but when I came, it turned out it is a very friendly place, even to those that do not know too much about Buddhism. I already feel of this place like a home, like my home in Korea, so I know many people here, and I'm always happy to talk to the other guests, talk to the Sunims, and it just makes me happy to be here. 너무 괜찮은 친구라 그런 친구가 한두 명씩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저스트비 템플 가니까 되게 괜찮은 외국인 친구들이 많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명상, 수행, 불교, 요가, 이런 채식, 환경 이런 같은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을 국제적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 곳이 그렇게 됐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기가 여태까지 세계여행 다니면서 최고의 숙소였다.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다시 오고 싶다. 언젠가 꼭 다시 오겠다 해서 다시 온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자기 고국에 돌아갔다가 저스트비가 그리워서 다시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한 달씩 이렇게 장기 템플 스테이를 하다가 풀타임 스태프로 들어온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은 한 15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이 공간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걸었던 글로벌 수행 놀이터, 점점 놀이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출가전은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들어왔다가 2년이 돼서 이제 저희 홍대선원의 저스트비 템플에 처음 왔는데 2번, 3번 왔는데 바로 발심을 하게 돼서 첫 출가자가 나왔고요. 지금까지도 잘 행자생활을 하고 계시고 2번째 행자님은 이제 인스타그램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출가 문의가 들어왔고 예, 바로 오자마자 그냥 출가해버렸습니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출가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태인데 막상 이렇게 대학 중심으로 청년들의 메카인 홍대 중심에 나와 보니까 정말 길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중에서 출가를 생각해 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출가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들이 있는 곳에 깊숙이 들어가는 걸 좀 너무 망설이고 있지 않았나, 우리 승가가. 그래서 네,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희망을, 빛을 찾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자냐 아니냐 기준이 참 애매하죠. 너 불자냐 이런 말은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내다 보면은 스스로를 스님 저는 완전 불자죠 이렇게 하는 친구와,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따라 절은 다녔지만 불자는 좀 불자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연 따라 온 친구, 또는 무교가 많습니다. 무교인데 불교와 명상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태프로 말씀드리면 스님 저 불교예요 하는 친구가 한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은 스님 저는 무교지만 불교가 좋아요 이런 친구가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내가 모태 크리스천이고 또 모태 카톨릭인데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불교하고 불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저스집에 왔다가 호감을 느껴서 이렇게 같이 스태프로 있는 친구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법당의 앞에는 이제 미륵 방가사유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저희 법당 뒤에는 이제 성모마리아 상이 계시는데요. 저희 이 홍대선원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 그 당근 아시죠? 당근. 거기서 저희가 한 500회 정도 거래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거의 모든 물건들은 다 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사하는데 제일 큰 1등 공신이 이제 당근이었는데 어느 곳에 갔다가 성모마리아 상이 계셔서 제가 이제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 아니 왜 스님이 성모상을 그렇게 계속 쳐다보시냐고. 그래서 그냥 좋아서 쳐다봤다 그랬더니 그러면 스님 절에 기증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좋았지만 감사했지만 속으로 절에 어디다가 모시지 했는데 막 제가 성모상을 들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딱 좋은 곳을 찾아서 우리 숭상 큰 스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일미선, 한 맛의 선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다 사실은 한 맛이다라는 그 글 족자 옆에 딱 모셨고요. 그래서 요새 청년 포교에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모상이. 저는 연세대학교 지도법사를 이번에 처음 맡게 됐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로 위촉이 됐는데요. 사실은 정말 필요한 지금 이 시대 제일 중요한 포교 대상인데 굉장히 힘이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월 결사의 회주님과 스님들께서 또 힘을 이렇게 실어주신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지금 대학생 지도법사 스님들 전부 다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교할 때 힘을 보태주시겠다고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제 처음 회장님과 새로 뽑힌 회장님과 청년 법우님들, 대학생 법우님들 만났는데 스님이 아무리 열정이 많더라도 기다려줘야 된다는, 제 열정을 좀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스님이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또 제가 그렇게 모습을 보였더니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호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을 보게 되니 우리가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청년들을 기다려주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나게끔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된 것 같고 처음 법회할 때는 6명이 왔었습니다. 근데 2달, 3달 지나니까 25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좀 친해지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우리 포교는 천천히 하나씩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에서 1년 넘게 있었잖아요. 항상 밖에 나가면서 보는데 확실히 올해 초부터 외국인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과 외국인 청년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 됐고요. 제야의 고수 스님들이 지금 홍대선언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또 스님들과 다양한 스님들과 또 이런 청년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 됐고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외국에 있는 다른 종단에 있는 스님들도 모이기 시작하네요. 독일 분인데 일본 조동종에서 출가하신 스님이 오셨었고 또 미국 스님인데 또 베트남에서 출가하신 스님이 와서 또 지내셨고 또 어떤 수녀님도 오셔서 지내셨었고 그래서 여러 종교와 종단의 성직자들, 수행자들이 만나는 그런 교류의 장도 됐네요. 근데 이런 교류에서 만나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음 이 프로젝트로 이어나가게 할 것이 저에게 지금 화두고 전국에 있는 천년 고찰들 수백 개의 천년 고찰들이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만들어줄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 청년들이 또 외국인들이 이런 천년 고찰을 찾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순례하고 또 그곳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살아있는 불교죠. 수행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을 만나면서 배우고 서로 배우고 그런 이제 여행 프로젝트, 순례 프로젝트 도 있고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가르침은 자기 안에 무한한 힘과 지혜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의지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찾으면 내 안에 있는 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자기와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무한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확실히 믿고 수행을 하면 진짜 희망,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